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태껏 쭉 해왔던 모든 장들에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어떤 경지, 즉 그것은 이 수타니파타에서는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표현해 놓고 있지만은 우리 이제 전체적인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부처님이 되겠죠.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장에서는 더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첫 구절이 되겠습니다. 친한 데서 두려움이 생기고 집안 살림살이에서 더러운 먼지가 낀다. 친함도 없고 살림살이도 없다면 이것이 바로 성인의 깨달음이다. 자, 우리는 이제 친한 친구가 있으면 대단히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또 이런저런 고민을 이제 털어놓는데 간혹 그런 친한 것이 문제가 돼서 종종 시비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며칠 전 방송에서 친한 친구가 기르는 애완견을 잡아먹자고 한 사람을 화가 나가지고 살해한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여성분이 결혼을 안 한 여성이 자기 중학교 때 친구가 잘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질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방송에 나왔었는데 친한 친구가 잘 사는 모습을 항상 질투를 하다가 어느 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터놓으면서 정말로 간도 빼놓을 정도의 어떤 사이로서 이렇게 지내다가 그 친구를 목 졸라 살해하고 그 친구의 자녀인 딸도 이렇게 살해했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함부로 해서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 것이 입증이 된 것이죠. 더 친할수록 우리는 더 존중하고 더 예의를 갖추는 그런 태도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여러 불자님들께서는 아마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라든지 아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아마 우리 여성 불자님들께서는 아마 친구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실 거예요. 떡볶이집을 간다든가 아니면 옛날에 빵집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아니면은 여러 가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수다도 많이 떨고 그러셨을 텐데 꼭 같이 다니는 분들 보게 되면은 꼭 자기보다 좀 못생긴 분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쁜 분들을 같이 다니게 되면 자기가 위축되니까 질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투를 하다가 자기보다 뭔가 좀 나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항상 중상모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쟤는 엉덩이가 짝꿍댕이라든가, 아니면은 등에 점이 나 있다든가, 아니면은 제 뒷머리에 혹이 나 있다든가,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해서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더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친하고 그냥 서로 그냥 숟가락 몇 개까지, 젓가락 몇 개까지 얘기를 하는 그런 사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뒤돌아서 보게 되면은 남을 이렇게 자기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끊임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대단히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은 가슴 찔리는 그런 불자님들도 더러 있으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좀 반성을 하실 분들은 요 기회에 좀 반성을 좀 하세요. 절대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죠. 어떻든지 간에 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게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무 말이나 막말을 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는 또 수행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환경과 사람에 친해지게 되게 되면은, 익숙해지게 되면은 말을 함부로 하게 되죠. 그 스님들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은 좀 친한 분들이나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요. 히스테리컬 하죠. 이제 신경질적인 반응을 대단히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버럭 잘 내요. 그 다음에 남들에 대해서 관용을 좀 못 베푸는 것 같아요. 조그만 실수도 용납을 못 해요. 이제 좀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더 그러죠. 그래서 그냥 왜 저러실까? 왜 저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밴댕이의 어떤 마음이 나올까? 이런 이제 의아한 생각들을 많이 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의 익숙함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찌 보게 되면은 나태한 증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런 환경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그 신경질을 못 부려요. 수행도 이러한 모습들이 대단히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일상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굳이 보태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가 이제 되겠죠. 예전에 어떤 분은 이제 제가 아는 분께서는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사찰에 주지스님까지 다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열반을 이제 하셨는데 그분께서는 이제 그 위에 스승님께서 성격이 되게 급하세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딱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게 그냥 0.1초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전화번호를 물어보셨으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스님 그 수첩에 적어놨는데요.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게 되면은 막 컵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들이 막 날라오게 되는데 그런 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제자 스님을 이제 불렀어요. 불렀는데 부르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뛰어가다가 그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앞니빨이 다 부러지셨어요. 이 스님께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이빨 틀리하고 계셨어요. 얼마만큼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강박관념이 있으셨으면은 그냥 돌뿌리에 그냥 넘어지셔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평생 동안 이제 이렇게 좀 관리를 하시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이제 일들이 있으셨는데 일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위에 분이 대단히 급한 분들이 있게 되면은 이제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너그러운 마음을 또 많이 가지는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 이제 부분이죠. 또 마찬가지로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내용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또 드리게 되면은 또 우리는 가능한 한 이제 그 살림살이가 여기서는 없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집착이 생기게 되잖아요. 대부분 이제 결혼을 앞둔 신혼 부부는 요즘에 이제 50%라고 이제 하게 되죠. 두 쌍이 결혼하면은 한 쌍이 이혼하게 되고 10쌍이 결혼하게 되면은 5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돼서 아마 그 교통 사고 세계 1위 지금은 2위로 좀 물러난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아마 이제 결혼을 해서 이혼율이 아마 1위에 반열이 드는 그런 이제 나라가 조만간에 될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혼을 하게 되는 그 사유 가운데 하나가 아마 혼수품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병원에 계시는 분이 이제 어떤 분과 또 결혼하실 때 혼수품을 3억을 요구했는데 한 1억 5천만 가져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1억 5천만 원 어치에 구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날 구박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이혼을 하면서 소송까지 벌이게 되면서 바로 원수가 됐는데
그런 유사한 예들이 대단히 많이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음의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 신뢰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물건의 크기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살림살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뭐 님이라는 글자에 뭐 점 하나만 찍으면 뭐 남이 된다라고 하는데 득이라고 하는 글자에 또 점 하나만 찍으면 독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마찬가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독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간소한 삶을 추구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저도 이제 간소한 삶을 좀 많이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많이 느껴요. 이게 그 절에서 이제 그 방에서 있다 보게 되면은 뭔 짐이 이렇게 많은가. 바람 하나만 딱 있으면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뭐 새 따라 이렇게 이제 유유자적하게 산천 경계를 유람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이것은 뭐 포장이사 불러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짐들이 있어서 항상 그 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의 어떤 말씀들을 바로 또 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저도 사실은 이제 반성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 첫 번째 구절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제거됐을 때 없었을 때 바로 성인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 좀 뛰어넘어서 두 번째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홀로 걷고 게으르지 않는 성인,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은 연꽃처럼 남에게 이끌리지 않고 남을 이끄는 사람, 어진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라고 하는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뭔가 귀에 익숙한 구절이 되겠고 또 많이 들어봤던 또 대목이 되겠고 아마 여러 불자님들이 아니시더라도 아마 방송 매체나 아니면은 서점에 가보게 되면은 이 책을 설명하는 어떤 그 내용을 좀 써놓은 어떤 그런 대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래서만 친숙한 그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제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릴 분들이 오시게 되면은 요 글을 이제 적어서 이제 선물을 좀 해 드립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아, 시인 스님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 말 안 하죠. 출처를 잘 안 밝히는데 뭐 이제 굳이 이제 뭐 시인으로 뭐 얘기를 하시기는 부처님도 사실은 뭐 시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달관한 경지에서 그 감정의 정화를 잘 승화시켜서 이렇게 언어적 표현을 이렇게 써놓은 이제 그런 그 음유시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저도 그 제자니까 뭐 시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듣기는 좋은 것 같아요. 뭐 글을 이제 뭐 많이 잘 써야 되겠지만 쓰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뭐 그냥 한 길에 듣고 싹 흘리면서 그런 체를 하는데 사실은 뭐 여러 불자님들께서 요 장에 그 전에 아마 이 그 구절이 나와 있던 장이 있었고 요거는 이제 또 다시 한번 반복 설명을 해주면서 구체적 부연 설명까지 조금 들어가 있는 이제 항목이 좀 되겠습니다.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나온 것이구나. 이런 것을 아마 바로 아시게 이제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러한 삶을 좀 살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뭐 아까 그 집 얘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많이 잘 안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불교다라고 하는 훌륭한 사상이 현실 세계에 많이 접목이 못 되는 부분은 아마 그 실천적인 부분에 또 있지 않느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훌륭한 사상들을 얘기하지만은 그분들의 삶이 과연 그러한 내용과 부합하는 것인가는
또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말로 아름다운 구절들, 또 신금을 정말로 이렇게 울리는 내용들, 이렇게 좀 살고 싶은, 우리의 그 많은 감성들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그 내용들이, 사실은 실천까지는, 너무나 많은 넘어야 될 산들이 우리의 삶에는 놓여져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 가능한 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좌표로서 이렇게 이제 이제 많이 이제 보고, 저도 이제 그 법당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항상 보고 있어요. 요것 말고도 여러 수산의 파타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들을 또 이제 잘 이렇게 암기하고 적어서 이렇게 좀 항시 눈에 띄는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정말로 뭐 이렇게 그 시를 잘 쓰냐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요거 한 몇 가지만 외우게 되면은 여러 불자님들도 아마 시인의 반열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게 되면은, 법당에 와서 무슨 뭐 경전 강의, 저도 수없이 많은 경전 강의를 하고, 뭐 수없이 많은 이제 그 강의를, 다른 강의를 많이 전국을 다니면서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법당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경전의 텍스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법당에 발 한 발을 끝나고 딱 내디디는 반발을 내디디는 그 순간에 발은 다 까먹어버리고, 그 다음째 발이 딱 내밀어서 바로 법당 바깥으로 두 발이 딱 내디디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음 시간에 오면은 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멍하니 앉아 계시는 분들을 대단히 많이 보게 돼서, 뭐 까마귀 고기를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까마귀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 보니까 까마귀를 몰고 다니는 여인이 또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를 끈다라고 하는데, 그런 택도 없죠. 우리 불교 신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까마귀를 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까마귀예요, 사실은. 이제 일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하적인 발언이 아니라 유머적인 발언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잘 까먹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이제 까막고기를 좀 많이 먹은 것 같아서 자주 까먹는 습성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모든 내용들을 다 까먹으시더라도 수단이 파타 하게 되면은 요 구절 하나만 여러분들이 안 까먹으시고 기억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태껏 이제 한 15강 정도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이 15강 내용의 전체 아니면 그 후반부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할 수 있는, 그래서 보약을 드시더라도 액기스를 드셔야 되잖아요. 바로 이 액기스가 바로 이 내용이 된다라고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대략 그러죠. 머릿속에 이제 사전을 배고 주무시게 되면은 사전의 내용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 화엄경을 배고자 하면은 화엄경의 내용이 다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보게 되면은 조적지혈이에요, 그냥. 조적지혈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리라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요 내용만 딱 기억을 하시고, 기억이 잘 안 된다 하게 되면은 써서 잘 보이는 벽에다가 붙여 놓으셔서 자꾸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수타니파타의 한 권의 전 내용들이 모두 공부하신 그 공덕이 고스란히 있으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까먹으시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요 내용만 잘 이렇게 간직하시기를 꼭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루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이제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은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의 접촉을 끊고
어떠한 젊은 여자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지도 태만하지도 않은, 그래서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 어진이들은 그를 성인으로 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아제아제 바라아제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가 됐죠. 그 속에 한 스님이 성적인 욕망을 이기려고 거세를 한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욕망의 어떤 근원이 되고 번뇌가 된다라고 파악을 한 것이 되겠죠. 저는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신체적인 어떤 그 거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세,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에서 나오는 거세를 했어도 우리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이 공급되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그 성적인 욕망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 절대 보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은 성이다라고 하는 활동적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적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많은 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또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들고 또 많은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적 에너지가 충만되어 있고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세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 에너지를 어떻게 물줄기를 바꾸는 것이냐, 또 마음으로 어떻게 조절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여라도 이제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인식 전환의 틀을 바꿀 필요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사료가 또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데, 쾌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쾌락을 낳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쾌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쾌락을 낳고, 더 많은 쾌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 쾌락을 낳고, 그 폭력적 쾌락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변태적인 성적인 행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제가 말을 좀 만들어 봤는데 좀 번세하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해는 충분히 되리라 이제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의 조절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리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절제 있는 어떤 그 행위들을 잘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몸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줄이시고, 그래서 무슨 밥을 안 먹는다라든가, 아니면은 숙주나물만 먹는다든가, 숙주나물이 성욕을 억제하는 그 작용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만 먹는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지 마시고, 그 성적인 욕망이 충만되어 있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건강한 상태에서 또 건전한 정신이 나오기 때문에 또 마음의 생각들을 또 건전하게 해서 성적인 욕망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이제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잘 이렇게 조절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욕망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경지를 우리가 이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번 또 이 구조를 통해서 한번 이제 좀 반성해 볼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인데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그 남성 상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젊은 여자에게도 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좀
뭐 이제 여성 수행자들에게서는 좀 바뀌어야 될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젊은 남성에게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또 많이 들고, 그만큼의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도 많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인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면서, 성인이다라고 하는 기준, 대략 몇 가지는 되지 않지만은 아마 여러분 불자님들께서 잘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번 깨달음의 길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한번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의 그 전체적인 장을 한마디로 요약한 이 마지막 성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고 혹시 궁금증이 있으시게 되면은 이 그 수사니파타 PD님께 질문을 이렇게 드리게 되면 제가 또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불하십시오.